4가로에서 내용 먼저 읽어 드릴게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 거기서 공동 소유에다가 동그라미. 공동 소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민법에서 배울 때 공유 배웠죠. 공유란 말은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처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공유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상대편에게 내 것 판다 말하지 않고 판다는 것은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 공유 이 말 넣으면서 양도소득세 문제였다면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각자 소유 주택으로 본다.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에다가 밑줄 하면 되고요. 5가로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서 6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은 문제상으로서 잘 나오지 않고 모의고사 때에나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글자를 잡아줄게요. 포인트된 단어 잡아줄게요. 포인트된 단어에 대한 내용은 분할이에요. 분할. 1번도 분할 나오고 2번도 분할 나오죠. 이 분할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두 단어만 알았으면 거의 한 문장, 두 문장 둘 다 암기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 겸용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러분 교재에서는 D페이지에 나옵니다. D페이지 폈다가 다시 앞으로 올게요. D페이지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358페이지 358페이지 보시면은 네모 8번 겸용주택 나오죠. 이 내용은 문제 잘 나온 쪽이에요. 잘 나온 쪽이니까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겸용주택. 이 말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는 주택을 보고 겸용주택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원칙으로 가면 되는데 원칙은 주택에 대한 내용이 주거분만 주택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주거분만 주택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비과세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혜택을 주어져요. 혜택 주어진 내용으로서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크다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전체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서 혜택을 준 거예요.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반대적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반대적 내용은 원칙입니다. 원칙으로서 주거 부분만 주택이에요. 그럼 반대적 내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주거 부분과 주거 외를 볼 때에 주거 외가 크거나 같았다. 이게 반대죠. 이 경우에서는 원칙이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 이 내용으로 나와져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기억할 것으로서는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걸 기억한다면 반대적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서 네모 9번 고가 주택. 요 고자가 높을 고자고 가자가 가액 가자. 그럼 고가 주택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가액 조건만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고가 주택을 물어본 문장에서 엔드 조건으로서 면적 조건까지 끼었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가액 조건만 있다
라는 이유로서 고가 주택 이렇게 나와져요. 가액 조건에 대한 이유로서는 그 밑에서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9억 초과 금액, 이게 바로 고가 주택입니다. 실지 거래가 9억 초과가 바로 고가 주택인데, 여기서 이제 용어적 내용으로서 비교해 줄게요. 앞으로 계속 나올 말이 실지 거래가, 이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시가, 이 말도 나오고, 또 기준시가, 이 말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용어적 내용으로서 비교시켜 줄게요. 시가란 말은 통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액에 대한 내용이 시가입니다. 이 말은 어느 지방에 갔을 때에 거기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동네 땅값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중개사께서 평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시가란 얘기예요. 통상적 매매 가액입니다. 실지 거래가, 실지 거래가란 말은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가액이에요. 실질적 매매가 이루어진 가액이니까 시가보다 높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시가보다 낮을 수 있겠죠. 파는 사람의 형평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실지 거래가에 대한 내용은 시가보다 낮을 수 있고 높을 수 있다 라는 이유로서 이제 비교가 될 것이고요. 기준시가는 국가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에 대한 내용이 바로 기준시가입니다. 여기 기준시가는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이다 하시면 돼요. 물건마다 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한다, 이러면 표현되는 것은요, 토지 기준시가로 표현되겠죠.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토지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 다른 말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 뭘로 공고하고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로 공고하고 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다른 말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상한 질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또 주택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한다면요, 주택 공시가액, 단독주택이었으면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이었으면 공동주택가, 이렇게 나와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기준시가인데, 기준시가는 시가 대비해서 20 내지 30% 낮은 가격입니다. 이제 구별점 찾아냈죠. 자, 시가, 실지거래가, 기준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적으세요. 방금 체킹했던 실지거래가 그 위에다가 적으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고가 주택은, 부동산 임대업의 고가 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 부동산 임대업의 고가 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 이제 적었으면 문제로 볼 때 양도로 물어봤다면 그때 고가 주택은 실지 거래가, 임대로 물어봤다면 그때는 기준시가 9억 초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서 구별하시고, 그리고 다시 네모 9번 고가 주택 옆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1세대 1주택으로, 1세대 1주택으로 고가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고가주택의 양도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다. 9억 초과분 과세. 설명드리면요, 1세대 1주택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있는 1주택 의미 안에는 2년 보이는 말이 들어있어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는데 양도했던 그 주택이 고가 주택이었으면 그때는 9억 초과분 과세다 이런 뜻이에요. 어차피 고가 주택은 과세 되는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는데 그때 양도가액이 8억 9,999원이다. 이거 어떨까요? 자,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갖췄죠. 그리고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전체 다 비과세입니다. 또 다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는데 그때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이 9억하고도 1원이다. 이랬으면요. 이때는 과세입니다. 과세인데 여기하고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때는 9억 초과분 과세다. 이거 되겠죠? 이거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1세대 1주택으로서 1년 보유하고 양도했다. 이랬을 때 그때 양도가액이 8억 9,999원이다. 이건 어떨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 과세겠죠. 왜 과세일까요? 2년이 안 됐거든. 그러면서 이건 과세, 전체 과세입니다. 또 다시 1세대 1주택으로서 1년 보유하고 양도했는데 그때 양도가액이 9억하고도 1원이다. 이건 어떨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 여가 전체 과세죠. 여기도 어때요? 전체 과세다. 이 됩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었다면 그때는 9억 초과분 과세. 하나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했던 주택이 고가주택이었다면 그때는 전체 과세. 이런 예로서 되겠죠. 이런 예로서 이제 구별하시라고 거기다가 적어 준 거고요. 그리고 다시 D페이지 갑시다. D페이지 가볼 때 네모 10번. 네모 10번에서 다가구 주택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가구 주택, 다세주택, 다중주택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법서 구별합니다. 세법에서는요. 단독주택이니 공동주택이니 그 구별에 대한 내용은 구분 등기되어 있느냐 아니면 통째로 팔았느냐 요 내용으로서 구별한다 뜻으로서 다가구 주택을 적어준 거예요. 이제 민법과 내용 다르죠. 민법에서는 연립주택에서 5층 이상이니 이런 말 나오죠. 그렇게 해줘야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런 내용으로서 구별하지 않아요. 세법에서는요.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그 구별에 대한 내용은 구분 등기 되어 있느냐 통째로 팔았느냐 그 내용으로서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과 또 틀리겠죠. 건축법에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과 세법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구별할 것으로서 체킹해 주면은요. 1가로 갑시다. 1가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일단은 다가구주택 밑줄 치고 그리고 그 옆에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다가 밑줄 여기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제가 붙었으니까 이 구획된 부분이란 말은 구분 등기를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구획된 부분 밑에다가 적으세요. 구분 등기의 의미다고요. 구분 등기의 의미. 그럼 보니까 구분 등기 됐다는 것은 각각의 소유권 인정했죠. 그럼 어떨까요? 각각 하나. 거기 각각 하나에다가 밑줄. 그럼 이제 문장에서 다가구주택 나오면서 구획된 부분 이 말 나왔다면요. 그 말은요. 각각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에서 다가구주택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 하나의 매매 단위 그 단위에다가 동그라미. 이 하나의 매매 단위란 말은 통째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통째니까 결국적으로 몇 개입니까? 하나. 그래서 하나의 매매 단위는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요, 전체 하나. 전체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전체 하나니까 단독주택이겠죠. 그래서 이제 세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단독과 공동 이렇게 구별해요. 구분 등기 되어 있느냐, 통째로 팔았느냐, 이런 일로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에서 구획된 부분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끝에서는 각각 하나. 또 구획된 부분 이 말이 없이 하나의 매매단이 나왔으면 그때는요, 전체 하나.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한 문장식으로서 두 문장을 그 네 개의 단어로서 다 구별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수 판정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보죠. 1세대가 이러한 2층 건물에 대한 예로서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거로 이 건물과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단독주택 이렇게 하나에 대한 내용 각 2년 보유하다가 여기 요 2층 건물을 양도하였어요. 이걸 양도하였다.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다. 그럼 양도 시점에서 주택수 판정해야죠. 몇 개인가 봐야죠. 볼 때에 자, 여기에서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크죠.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전부 주택.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죠. 몇 개입니까? 두 개. 두 개니까 이건 어때요? 과세 됩니다. 하나 이제 다른 지역 주택이 없다 갑시다. 없고 이것만 있다. 그래서 이걸 팔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1주택. 그래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니까 비과세 된다. 이렇게 해서 주택수 판정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주택수 판정했으면 거기에서 양도 시점에서 2주택이었으면 먼저 양도한 것은 과세됩니다. 그런데 2주택이었다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이 1주택의 특례입니다. 이제는 주택수 판정까지 해봤으니까 1주택의 특례 가봐야죠. 특례에 대한 내용은 또 다시 교재상으로서 앞 페이지에 있어요. 앞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서 나와주냐면 345페이지 345페이지에서 네모 6번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라고 적었죠. 거기에다가 이걸 적으세요. 1주택의 특례라고 적으세요. 여러분 시험은 법정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법정 내용 그대로 나니까 법정 내용 그대로 아시라는 얘기예요. 1주택의 특례 적고요. 그리고 땅땅해서 2주택이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여기 1주택의 뜻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준 겁니다. 2주택이었으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이제 적었다 치고요. 거기에서 있는 소타이틀 보니까 1가로에서 2개죠. 또 다시 D페이지 가보세요. 거기에 딸린 내용으로서 2가로도 2개죠. 그러면 이제 아는 것은 1주택의 특례에 대한 내용은 3개였을 때 하나로 보는 겁니까? 2개였을 때 하는 겁니까? 2개였을 때 하나로 본다. 그런 것이 1주택의 특례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 먼저 1주택의 특례에 대한으로서 가장 대표적 내용이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부터 먼저 봅니다. 그리고 시험용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동그라미 1번에서
밑에 줄 첫 글자 건설 이렇게 나온 줄 끝 정도 가보시면 일시적 2주택 나오죠. 거기에다가 밑줄. 여러분 시험에서는 일시적 2주택 이 단어는 꼭 주어져요. 꼭 주어지니까 이 단어를 근간으로 잡고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숫자가 없거나 숫자가 틀리게 나오면 그 문장은 틀린 거예요. 자, 숫자적 내용으로서 먼저 볼 때 그 밑에 줄에서 1년 지난 후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정전주택 양도에다가 밑줄. 이렇게 정전주택을 3년 내에 양도했으면 1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습까지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을 왜 나왔는가를 이해하려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 세법 개정된 연역을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정 연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 법이 나왔던 40년 전 갑니다. 40년 전에서 이 법이 있었어요. 다른 주택을 취득 이 내용으로서 적어져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정전주택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정전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40년 전 그때 분들은요, 월세 사는 거 엄청나게 싫어했고요. 또 남한테 빚지는 것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월세 사는 거 싫어하니까 현금 주고 몰빵해서 취득합니다. 현금으로 취득해요. 요새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요새 사람들은 빚지는 거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월세 사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월세 안 산다라고 생각하겠으나 월세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 은행한테요. 은행한테 매월 이자 주잖아요. 월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월세 사는 거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현금을 다 몰빵하고 취득합니다. 현금 몰빵하고 취득했어요. 취득하였으면 자, 여기에서 이제 현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으니까 가정에 주거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주거가 불안하니까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를 팔아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비과세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국내의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과 국내의 주택 공급이죠. 그럼 주거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금을 갖춰라 라는 내용으로서 하나를 팔아란 겁니다. 그럼 이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팔까요? 당연히 정전걸 팔겠죠. 정전걸 팔았다면 주택 공급까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1주택으로 본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현금을 갖추란 거예요. 현금을 갖추란 거니까 유동성을 갖추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는 시간에 배웠을 때 유동성에 대한 내용과 고정성 배웠죠. 유동성은 현금 흐름이 빠르는 것, 고정성은 현금 흐름이 늦는 겁니다. 여기서 학교론에서 유동성과 고정성에 대한 구별을 몇 년 단위로 볼지 모르겠으나 저희 경영학 쪽에서는 1년 단위로 봅니다. 1년 내에 현금화되면 유동자산 그래요. 1년이 넘었으면 고정자산 그럽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되는데 여기에서 유동성을 갖추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파는 기간을 준다는 얘기예요. 몇 년 내에 팔아라? 1년 내. 그래야 유동성 갖춘 거잖아요. 1년 내 팔아라 이렇게 법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IMF가 발생되기 전까지 있었던 법입니다. 자, IMF가 발생되기 전까지 있는 법으로서 일시적 2주택이었다면 1년 내에 정전주택 양도시는 1주택, 그리고 노모 봉양에 의해서 2주택이었다. 아버님 모실 때 돈 많이 들어가죠. 저도 아버님 모셔봤으니까 알아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또 많이 들어가는 얘기도 하나를 팔아난 거예요. 유동성을 갖춰라 라는 의미로서 1년 내 먼저 양도한 층은 1주택, 또 혼인에 의해서 2주택이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1년 내 먼저 양도한 1주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IMF가 발생됐어요. IMF가 발생됨으로써 이 1년 내에 주택이 팔릴까요? IMF란 경제적 현상에 의해서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이제 그 경제적 현상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죠. 개정되면서 2년 내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IMF가 극복됨으로 인해서 여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이 투기가 나옵니다. 투기라는 사회적 현상이 나와져요. 어떻게 투기가 나왔냐면 이때 당시는 보유 3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주택을 2년 보유하였던 시점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얘가 정전됩니다. 이 정전주택을 양도하였다면 1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2년 보유, 2년 보유니까 3년 이상 됐음으로써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받자마자 또다시 취득하여서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얘가 정전주택을 양도해서 몇 주택? 1주택. 2년 보유, 3년 이상 됐으니까 비과세. 비과세 받자마자 또다시 취득해서요. 2년 내에 이걸 또 팔면 또 어떨까요? 비과세. 이 내용을 혼자서만 알고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국민적 심리는 자랑 심리가 있어요. 그 자랑한 것도 포를 크게 떠서 자랑해요. 포를 크게 떠서 자랑하니까 이제 평시 같으면 50%를 털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고 이런 게 있네 하면서 그 사람도 이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또 입이 근질근질해. 그러면서 자랑하죠. 그러게 되면 또 듣는 사람은 이대로 해.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나올까요? 투기. 그러니까 투기적 내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또 법이 개정되죠. 이건 1년 내로 다시 개정입니다. 이래 되고, 그리고 노모 봉양에 대한 내용과 혼인에 대한 내용은 투기가 나오지 않았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2년 내 이렇게 됩니다. 이때까지에 대한 내용이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에서는 주택 경기가 침체예요. 주택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요. 여기에서 요 1년 내에 대한 내용을 늘려줍니다. 늘려서 몇 년간이면 3년 내로 가져요. 자, 여기에서 3년 내에 정전주택을 양도시는 1주택이다. 이렇게 하였다면, 법이 이것만 있었다면 여기서도 투기가 나옵니다. 왜 투기가 나오냐면 사이간격이 없어요. 자, 이렇게 주택을 막 취득하고요. 그리고 간격이 없이 다른 주택을 또 취득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3년 내에 판단 얘기예요. 이래 되면 뭐 나올까요? 투기. 왜? 요 사이 간격이 없으니까요. 이 사이 간격에 대한 늘린다는 얘기예요.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 경과 후 이만 준 거예요. 1년 경과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3년 내에 뭘 팔아라? 정전주택을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1년 경과 후란 말이 나온 원인이 났었죠. 어느 목적이었어요? 투기 방지 목적이에요. 그러면 문장에서 1년 경과 후란 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틀려요. 그래서 1년 경과 후에다가 밑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투기 방지 목적이라고 적어주면은 그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투기 방지 목적이니까 1년 경과 후 몇 년 내에 파는 겁니까? 3년 내. 뭘 팔까요? 정전주택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법이 하나가 또 개정 신설되죠. 개정된 것이 조정지역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서 조정지역이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조정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2년 내입니다. 2년 내 정전주택 양도, 2년 내 정전주택 양도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문제를 해볼까요? 문제 해볼 때 조정지역이란 말이 없다면요, 그때는요 3년 내 정전주택 양도시 1주택, 조정지역이란 말이 있다면요 2년 내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 녀석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모봉양 혼인 갑니다. 노모봉양 혼인에 대한으로 가볼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이민박 대출은 오죠. 와볼 때 여기에 주택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여기다 기간을 늘려줘요. 늘려서 5년 내 갑니다. 5년 내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올 때 여기에서 노모봉양에 대한 내용은 오랫동안 모셔라 라는 이유로서 기간을 더 늘려요. 이때는 10년 갑니다. 10년 내 이리 가져요. 왜 여기에서 10년 내 간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죠. 그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오랫동안 모셔라 이거예요. 국가가 책임 안 질 테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이런 거죠. 이런 이유로 제가 10년 내로 갑니다. 10년 내에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혼인에 대한 내용 그대로 5년 내입니다. 5년 내 이렇게 가져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재 체킹을 하는데, 먼저 교재 페이지에 대한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348페이지 348페이지에서 3가로, 자, 3가로에 대한으로서 체킹하는데요, 1주택을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정도 가보시면 60세 이상 직계 존속되어 있죠. 직계 존속이니까 아버님 되겠죠. 대표적으로 아버지 연세가 몇 세? 60세 이고요. 거기 밑줄, 그 다음에 가로에서 배우자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 거기 일단은 밑줄, 배우자 직계 포함. 요새 30대 40대 된 결혼하였던 남성분들은 처갓집에 잘하죠. 장인 장모한테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잘하잖아요. 잘하니까 거기 어때? 배우자 직계 포함이다 그러고 나오죠.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처갓집하고는 이게 같이 안 삽니다. 처갓집은 무시하고 삽니다. 저희 그 뵙더라도 아버님 엄마는 말 안 써요. 여기다가 장인 어른, 장모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그 왼쪽 보시면은 나온 말이 직계 존속 중 일부가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시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서 아버지하고 엄마 나이 볼 때 엄마가 나이가 더 낮잖아요. 낮으니까 그 낮은 60세 미만 된 것도 어때요?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말할 때 일반적 경우를 먼저 말했는데, 꼭 보면 생각하는 것은 특수 경우 생각하시면 하는데, 특수 경우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연상 연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반적 경우로서 60세 미만이라는 것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합친 날로부터 몇 년 내? 10년 내. 거기다가 동그라미 10년 내에 밑에 먼저 양도한 주택,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4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그 줄 끝에 가보시면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 거기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혼인 날로부터 5년 내에다가 동그라미, 먼저
양도주택 밑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파는 기간 준 거죠. 그러니까 파는 기간 준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D페이지 350페이지에서 7가로 7가로에 대한 내용도 파는 기간을 준 경우입니다. 자, 이게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세법에 개정된 연역을 먼저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각기 공사들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으로 이전됐죠. 진주에는 LH공사가 이전됐고요. 그리고 또 이 대구에는 한국감정원에 대한 내용이 이전됐고요. 울산에 대한 내용은 산업인력공단 이런 여러서 이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각기 공사에 대한 내용이 지방으로 이전될 때에 여기 근무한 사람이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또 지방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지방에 있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주택이 몇 개입니까? 2개 되죠. 2개 됐음으로써 여기에서 하나를 팔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를 팔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어느 걸 팔아야 되겠는가로 볼 때 지방 경제 활성화죠. 지방 경제 활성화니까 지방에 있는 주택을 남겨두고 거기에서 살면서 돈을 사용해줘야 지방 경제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방 주택을 남겨라 라는 뜻으로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요 지방 주택은 없는 거다. 아무 때나 팔더라도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기대 심리를 가집니다. 어떤 기대 심리를 갖냐면은 이왕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 된다. 그러면 이왕 비과세 받는 거 가격이 오를 때 팔으리 라고 안 팔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때나 팔더라도 1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이왕 팔 바에는 가격이 오를 때 팔으리 하고 안 판다는 얘기예요. 안 파니까 이명박 대통령 올 때 주택 경기가 침체됐어요. 그래서 침체되니까 이제 침체에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철퇴를 가하죠. 파는 기간을 줍니다. 몇 년 내 팔아라? 3년 내. 3년 내 팔아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뭘 팝니까?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양도시는 1주택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체킹할 수 아시겠죠? 체킹하는 건 뭐였을까요? 3년 내 뭘 판다? 일반 주택. 지방 주택 아니에요. 지방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2주택으로서 과세입니다. 일반 주택 양도시 1주택이에요. 이제 체킹 들어갑니다. 체킹해서 치약 밑줄, 그리고 그 옆에 근무 밑줄, 그 옆에 요양 밑줄. 자,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사업상 끼지 않아요. 이 내용은 지방 경제 활성화죠. 지방 경제 활성화니까 근무상은 아시겠죠? 그리고 원주시입니다. 원주시는요 교육도시로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 나올까요? 치약상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도시예요. 대구시는 의료도시로서 발전하고 있어요. 의료도시 발전이니까 어떤 말 나올까요? 요양상 나오겠죠. 거기서 조심하실 점 사업상이 아니에요. 그 여기다가 적으세요. 사업상 X라고 적으세요. 사업상 X. 왜 여기에서 제가 사업상 X라고 적어놨냐면요, 이게 바로 과목 간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주택법 배우죠. 주택법 배울 때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 금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됐으면 아파트 전매
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취약상, 근무상, 요양상, 사업상 형편으로서 세대의 전원이 다른 식으로 이주했다면 그때는 아파트 분양권 파는 것이 가능하다겠어요. 거기는 뭐가 낍니까? 사업상. 여기 끼요, 안 끼어요? 안 끼어요. 사업상하고 지방 경제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은 안 낍니다. 그 내용 조심하시고요. 그냥 또 여기서 몇 년 내에 판다? 3년 내. 3년 내라는 숫자를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일반 주택 3년 내에 양도한 경우 나오죠. 거기에서 양도한 경우 앞에다가 일반 주택 양도한 경우라고 적으세요. 일반 주택 양도한 경우. 만약에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이라는 말을 적어주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파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팔았을 때 1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일시적 2주택 이 말 나왔다면 1년 경과 후 3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 노부모 봉양으로서 나왔다면 그 노부모는 60세이고요. 그리고 또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했던 1주택 혼인에 의해서 2주택 됐으면 그때는 5년 내 먼저 양도주택 1주택 지방주택과 일반주택 나왔으면 그때는 3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 이렇게 여기는 파는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곧 할 거에 대한 내용은 파는 기간이 없이 아무 때나 팔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달리해 가지고 또 설명되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 묶어서 보는 게 나아요. 자, 묶어서 보는 게 나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교재 공간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칠판에다가 설명드리면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디 빈 공간에다가 적으십시오. 349페이지 위에 보니까 공간 넓게 있네요. 349페이지 그 공간 넓은 곳에다가 적으십시오. 자, 먼저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 자, 여기를 먼저 보죠.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 자, 이랬을 때에 국가 정책상으로서 문화재는 보존시켜야 돼요. 문화재를 보존시켜야 되니까 문화재 주택을 남기란 뜻으로서 일반 주택을 아무 때나 양도했으면 요 문화재 주택은 없는 거다. 몇 주택일까요? 1주택으로 본다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는 거.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시는 일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 상속주택은 아버님 때에서 보유된 주택이니까 이 주택은 없는 걸로 보겠다. 뭘 먼저 양도했을 때? 일반주택. 이걸 먼저 양도했을 때 아버님 주택은 없는 걸로 보겠다. 라는 으로서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 대한 으로서도 마찬가지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만약에 일반주택이 아닌 상대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문화재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그랬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입니다.
일반 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농어촌 주택에 대한 내용과 일반 주택 요 내용으로서 일반적 경우를 먼저 봅니다. 농어촌 주택에 대한 내용은 농어촌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남기란 얘기예요. 보호란 말은 남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농어촌 주택은 없는 걸로 봐져요. 그럼 이게 없는 거니까 몇 주택? 1주택으로 본다 됩니다. 하나, 농어촌 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농어촌의 보호 육성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2주택으로서 과세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대안으로서 아는 것은 일반 주택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농촌과 어촌에만 있으면 농어촌 주택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아니에요. 여기 조건에 들어가줘야 농어촌 주택이에요. 아까 고가 주택도 조건 주어졌죠.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가액조건, 실지거래가 9억 초과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럼 이 농어촌 주택에 대한 내용도 조건에 해당이 돼야 농어촌 주택입니다. 자,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 그곳에 살면서 5년 이상 농사 짓고 있었던 주택, 그 주택을 보고 상속주택 그래요. 그럼 농사를 짓고 있는 주택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남기라 뜻으로서 농어촌이 뭐였어요? 보호 육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남기라 뜻으로서 그 상속주택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내용 농어촌 주택에 넣어주고요. 또 농사를 5년 이상 경작하다가 다른 시군으로 떠났어요. 그 떠났을 때 그 주택, 거기에 대한 내용도 농어촌에 대한 이로서 보호 육성이니까 남기라 라는 뜻으로서 여기다가 넣어줘요. 그 내용이 이농주택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경작하기 위해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뭐라 그럴까요? 돌아올 기자 써가지고 기농주택 이렇게 나오죠. 기농주택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에 대한 조건, 기농주택에 대한 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주 더욱더 복잡합니다. 연고지에 해당이 돼야 될 것, 그리고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될 것, 그리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될 것, 면적 조건, 가액 조건, 여기까지 전부 다 엔드 조건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그 조건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내용으로서 암기하냐면 거기에서 349페이지 보시면은 심화학습해가지고 농어촌 주택의 범위 나오죠. 여기에 대한 해당이 돼야 농어촌 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농어주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시험으로서 볼 때 과연 여기에 대한 내용의 시험에서 조건을 전부 다 나오겠는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만 하시면 되겠죠.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 이렇게 했을 때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알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 의뢰인이 오면요. 의뢰인하고 책 보고요. 책 보고 같이 이렇게 상담하세요. 그럼 되겠죠. 의뢰인한테 요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외워서 말하려고요. 저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거기에 해당이 되었다면 그때는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에 해당된 내용으로서 일반 주택 먼저 양도시는 1주택으로 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5년 전에 개정된 내용으로 또 하나 갑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자, 여기에서 농어촌 주택 중 하나인 기농주택 여기하고 이게 연결됩니다.
농어촌주택 중 하나인 기농주택, 농사를 경작하러 돌아오셨으면 농사에 전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도 기대심리가 있어요. 기대심리에 대한 이유로서 일반 주택을 아무 때나 양도하면 1주택이다. 그러면 이왕 비과세 받는 거 가격이 오를 때 비과세 받으리 이렇게 하면서 농사는 경작하지 않고요. 계속 날마다 주택에 대한 시세표만 보고 있어요. 주식 보듯이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철퇴를 갑니다. 뭘 줄까요? 파는 기간 줍니다. 파는 기간에 대한 이유로서는 5년리를 줘요. 기농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일반주택,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 이유로서 법이 나와지는 거죠. 자, 이제 문제 풀 때에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만 나왔으면 그때는요.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 하나, 농어촌 주택 중 하나인 기농 이렇게 연결됐어요. 이렇게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몇 년? 5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 나왔던 법이에요. 나왔던 법으로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거주주택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주택 경기가 침체됐잖아요. 침체됐으니까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에 대한 내용에 생각을 떠오르게 된 거예요. 항상 떠오른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도 임대주택이고요. 여기 거주주택도 임대주택이에요. 이 거주주택에 대한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주택이 있으면요. 2층 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1층은 전세로 임대해 주고요. 2층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거주주택입니다. 여기도 임대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볼 때 거주주택을 팔았다. 양도했으면 1주택으로서 비과세 해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제 거주했던 주택을 팔겠죠. 팔고 비과세 받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또 어떨까요? 주택을 취득하겠죠. 취득하고 또 살면서 또 팔면요. 팔면 주택 경기가 침체일까요? 활성화될까요? 당연히 팔고 취득하고 또 팔고 취득하고 이러니까 주택 경기가 활성화될 거다. 이런 법률적 취지에 대한 으로서 정치적 취지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뭘 팝니까? 거주주택. 거주주택을 양도시 몇 주택이다? 1주택으로 본다. 이 내용으로서 법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법이 나와져 있죠. 이렇게 해서 1주택의 특례까지 갔어요. 특례까지 가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됐다고 가정해요. 가정하고 이제 뭘 갖춰야 될까요? 2년 보유를 갖춰야 돼요. 여기를 갖춰야 되겠죠. 2년 보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상으로서는 또 앞 페이지에 있어요. 앞 페이지에서 342페이지에 있어요. 저 본의 아니게 교재 왔다 갔다 합니다. 저보고 고의적으로서 교재 왔다 갔다 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342페이지에서 4가로에 2년 보유 나오죠. 자, 2년 보유할 것 거기로 갑니다. 거기에서 먼저 일반적 경우에서 읽어드리면 2년 가로 빼고 연결하니까 2년 이상 보유이 나오죠. 자,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다면 비과세 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동그라미 2번
또 2번에서 어떤 글자가 끼어 있어요? 조정지역. 조정지역으로 단어가 끼어 있으니까 그때는요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를 갖추는 거죠. 체킹하십시오. 보유 기간이 2년, 그 옆 페이지에서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거기다가 밑줄.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요? 조정지역. 그런데 거기에서 숫자 보니까 2017년 8월 3일 이후 나오죠. 그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실무할 때나 적용시키지 이 시험용으로서는 적용시키지 마세요. 되겠습니까? 그럼 시험용으로서 되는 것은 어떤 단어일까요? 조정지역.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때는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 그리고 심화학습. 심화학습에서 1번. 보유 기간 계산이에요. 여기서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죠. 소유란 말과 같은 말이니까 취득하였어야 소유가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소유할까요? 팔 때까지. 팔 때까지니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2번. 2번에서 거주 기간. 거주란 말은 사는 거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에 대한 내용은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에서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은 읽어드리면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간을 통산한다. 그래서 다음의 기간에 대한 내용은 기억, 니은, 디귿이죠. 기억 합치는 거고요. 니은도 합치는 경우고요. 디귿도 합치는 경우예요. 여기에 해당됐으면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합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는 통산이란 말과 합산이란 말은 달라요. 다른데 여러분 시험에서 그 차이점은 안 나오거든요. 그 차이점 안 나오니까 거기에서 아는 것은 통산 나왔으면 합친다, 합산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인데 먼저 기억부터 해줄게요. 기억. 기억은 어떤 경우였기 때문에 합치냐면 같은 주택이었기 때문에 합친다. 이런 내용으로서 법률적 취지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요. 같은 주택이었기 때문에 합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장에서 이제 포인트된 단어가 튀어나와요. 포인트된 단어에 대한 내용은 주택을 멸실해서 재건축하였어요. 그 멸실해서 재건축하였으니까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같은 주택이었었죠. 같은 주택이었으니까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한다? 합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은 같은 주택이었으니까 합친 거다 하면서 문장에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합친다 이런 거죠. 그냥 또 니은, 니은에 대한 내용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보유기간을 합친다 뜻으로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볼 때에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살고 있다. 그러면 거주자로 전환되죠. 자, 여기에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니까 비거주자의 보유기간과 거주자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한다? 합친다. 이거예요. 이 내용으로서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비거주자에서 거주로 전환됐을 때에 합쳐서 기간에 대한 내용은 3년입니다. 이것만 3년이에요.
이것만 보유 3년. 나머지는 다 보유 2년이에요. 이것만 3년. 왜 여기에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숫자 3년 이상 이란 숫자가 왜 나오겠는가? 그 나왔던 원인은 얘가 있죠. 이 자체에 있어요. 이 자체에 가요. 자, 여기서 1년 먹죠. 자, 비거주자에서 거주로 전환됐으면 6개월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 1년 먹어요. 1년 먹고 여기 몇 년이에요? 2년 보유. 합치면은요 3년. 그러니까 이것만 3년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3년이고 나머지는 다 보유 2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앞페이지에서도 계속 나와요. 이 말이에요. 자, 앞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앞페이지 보시면은, 자, 앞페이지에서 337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서 거기에 가로 나오죠. 가로 내용 보니까 비거주자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옆에 몇 년 있어요? 3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 뒷페이지에서 342페이지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일반적 경우에 대한 늘어서 밑에 줄 첫 글자 양도 1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 끝 가보세요. 끝 가보니까 비거주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몇 년입니까? 3년. 이제 내용 아셨겠죠? 이 3년 나온 숫자 원인 아셨잖아요. 원인 알았으니까 이 숫자 금방 기억될 거예요. 이것만 3년, 나머지 다 몇 년? 2년으로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같은 세대에 살고 같은 세대에 해당이 되었으니까 보유기간 합친다라는 이유로서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동일 세대에 대한 내용은 어느 때만 적용되냐면 상속일 때만 적용됩니다. 상속일 때만 적용. 자, 이제 여기에서 아는 것으로서 상속 단어도 있고요. 동일 세대라는 단어가 둘 다 있게 되면 끝말은요. 끝말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합친다. 아니어서 통산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단어 중에서 한 단어라도 빠지면 끝말은요. 보유기간 통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체킹해 본다면 343페이지에서 디귿 나오죠. 디귿에서 옆에 상속 단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또 그 줄 끝 가보시면 동일 세대 단어 있죠. 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요 상속 단어와 동일 세대 단어가 둘 다 있으니까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보유기간 나오죠.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통산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요 두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통산되지 아니한 겁니다. 문장 고쳐볼게요. 증여받은 주택으로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증여 개시 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뭐가 빠졌어요? 이게 빠졌던 거예요. 틀린 거죠. 또 다시 고쳐볼게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틀렸죠? 동일 세대 아닌 경우는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끝말은요. 통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셨겠죠? 상속 단어와
동일성이 두 단어가 다 있어줘야 그때 어떻게 한다? 합친다. 라는 의미로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여 가지고 보유기간 2년 갖추고 1주택으로 양도했으면 비과세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보유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보유 갖춘 경우는 보는 경우가 예외에 있어요. 그 예외적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오죠. 거기에 이 가로 예외 나오죠. 거기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여기다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